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제가 되게 많이 변화가 됐어요. 제 삶에서 많은 변화도 일어나고 있고, 또 제 마음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되게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깨달음을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첫 번째는 제 안에 두려움을 마주하고 그 두려움을 깨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달에 프라이머라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회사에 지원을 했어요. 이게 저의 요즘 변화에 되게 큰 계기가 됐는데요. 프라이머는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회사인데요. 투자자분들이 멘토링도 해주고 해서 그 회사의 성장을 크게 하게끔 도와주기도 하는 그런 회사예요. 저는 지금 캐스 영어라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동안 이제 저의 사업을 되게 크게 이제 확장할 스타트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 그냥 개인 사업, 좀 개성 있게 운영하는 개인 사업이다. 작지만 강한 회사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권도균 대표님의 스타트업 경영 수업이라는 책을 읽다가 그 책은 제가 여러 번 읽었었는데, 어, 한번 이 프라이머 회사에 우리도 지원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에 지원해서 이제 대표님도 만나고 그리고 대표님한테 많은 이제 배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프라이머 배치 모집이 시작됐을 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신청을 해버렸거든요. 사실 저희가 되게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많은 조사를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준비나 조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질러버리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기술 기반의 확장성이 큰 스타트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1차에 선정이 돼서 발표도 하고 오고 또 미팅도 2번 진행을 했어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사실 이번 주에 나오는데 별로 기대는 사실 없는데 그 결과보다 사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정말 많이 깨진 거예요. 특히 제가 일단 처음에 투자자분들에게 사업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발표를 하면서 제가 너무 많은 거를 느끼게 됐어요. 일단 제 안에 엄청난 두려움을 마주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저의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제가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되게 편안하게 지냈던 거예요. 사업 초반에는 사실 사업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되게 고군분투를 하기도 하고 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이 이제 유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편안하게 지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가 다 재택근무를 해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니까 사실 고객을 대면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보통 다 고객 대상이지 회사와 미팅을 해서 뭐 회사와의 뭐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되게 긴장될 만한 일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대표이고 그리고 직원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뭐 누구한테 눈치 보일 일도 사실 별로 없고, 저희 직원들끼리도 되게 편안하게 소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되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거의 지낼 수 있는 상황이었고, 물론 그게 장점도 많지만 이런 편안한 상황에서 내가 여기에 안주해서 도전을 하는 것을 꺼리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되게 느끼게 됐고, 또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려면 내가 또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두려움을 깨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느꼈어요. 또 제가 회사를 다닌 경험이 없잖아요. 이제 영어 학원에서 일한 경험만 있고 회사를 다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를 창업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욱 저는 비즈니스 세팅에서의 그 자신감이 너무 없다는 거를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는 것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단지 이 뭔가 사업이나 회사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도 두려움이 있고 망설임이 있다는 거를 발견했는데요. 심지어 저는 사실 누군가한테 전화하는 것도 되게 망설이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재택근무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그냥 카톡으로 하는 게 편하고, 전 또 블로그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 기반으로 쓰는 게 되게 편하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막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긴장과 불편함을 야기하는 것이라서 제가 그렇게 또 안 하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사를 가려고 아파트를 좀 둘러보는데 이제 부동산에 가서 한번 문의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장 이제 매매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문의만 하는 거였는데, 약간 거기에서도 제가 되게 망설임이 있다는 거, 두려움이 있다는 거를 느끼더라고요, 제 스스로. 아, 이게 되게 별거 아닌데 그냥 가서 말해보면 되는데, 단지 내가 부동산에 가서 이렇게 뭐 매매를 하거나 이런 경험이 많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또 내가 조금 뭐 부끄럽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선뜻 그냥 문 열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 그런 성격이거든요. 이렇게 옷가게에 가서도 사람들이 막 말 걸고 그러면은 좀 은근히 불편해하는 성향이어서. 그리고 제가 사실 유튜브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말을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유튜브를 할 때 항상 스크립트를 쓰고 하기 때문에 제 말보다는 글에 중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의 두려움과 관련이 되는데, 제가 유튜브를 오랫동안 했지만 다른 분하고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한다거나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거나 인터뷰를 한다거나 한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그 한 세 번인가 했는데 그 경험도 다 약간 등 떠밀려서 한 거지 제가 먼저 나서서 한 건 아니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신사임당 채널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저는 이제 출판을 했기 때문에 약간 등 떠밀려서 나간 상황이었고,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좀 되게 두려움이 많았어요. 내가 가서 말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거 많이 안 해봤는데 나 자신이 없는데, 이런 태도가 되게 강했었고. 그래서 두 번째 깨달은 게, 자신감이 왜 없냐? 자신감이 없는 이유는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감은 경험에서 나온다라는 거를 또 깨달았어요. 아까 얘기랑 연결이 되는데, 제가 뭔가를 잘 못한다는 거를 깨달았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되게 낙심하는 거예요. 나 이거 왜 이렇게 못하지? 난 진짜 답이 없네. 못하나 봐. 이렇게 하고 포기해 버리는 거고, 또 두 번째 반응은 아,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근데 앞으로 이 부분을 잘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 앞으로 경험을 더 쌓아서 연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약간 여기에서 고민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후자를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 이후로 제가 되게 많이 변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한테 전화할 일이 있어. 그러면은 망설이지 않고 그냥 전화해요. 뭐 물어볼 게 있어. 그럼 물어봐요. 이런 게 제 내면 속에 약간 거절당할까 하는 그 두려움과 내가 잘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되게 내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미팅도 정말 자신 없어 이런 생각보다는 비즈니스 미팅 자꾸 할 기회가 있으면 해요. 사실 저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미팅할 일들이 생기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잘 안 했던 건데, 뭐 내가 회사를 잘 안 다녀봐서 회사들끼리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미숙하다, 모른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부분을 계속 앞으로 키워나가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됐어요.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더라고요. 뭐 회사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회사 뭐 미팅 같은 거 많이 해보는 것도 다 저에게 경험이 되니까. 그 세 번째로 깨달은 거는 제일 중요한 게,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인 태도로 바꾸는 거였어요. 저는 제가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 안에 부정적인 그 태도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부정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볼 때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을 많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경쟁 회사가 있잖아요. 저희 회사 말고 뭐 또 다른 경쟁 업체들,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을 볼 때도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어떤 뭐 방어 기제인가? 뭐 그런 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부정적인 면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 회사는 저렇게 하는데 저 방법은 나는 싫은데, 뭐 고객들한테 이걸 더 줘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던가, 뭔가 좀 거부감을 가지고 보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내가 되게 부정적인 면을 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경쟁자를 볼 때도 긍정적인 면만 보면은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울 점도 많고 뭐 참고할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경쟁자가 있어서 우리가 또 으쌰으쌰 서로 같이 열심히 해나갈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이렇게 보게 되니까, 물론 예전에 뭐 그런 부분을 못 봤다는 건 아니지만 약간 부정적인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돈 욕심이 되게 적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너무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을 보거나 너무 열심히 일하고 그런 사람을 보면 되게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게 열심히 일하고 막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데 막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좀 싫어했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되게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그냥 내가 되게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장점을 보면 되는 거더라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구나. 그럼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의 특성으로 인정을 하고, 근데 거기에서 제가 또 배울 점이 있고, 그냥 나랑 다르고 성향이 다르지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왜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조금 부정적인 태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그동안 배우지 못한 부분도 되게 많았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면서
많은 문제를 사실 부딪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볼 때도 이 긍정적인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 게, 어떤 문제가 이제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마음이 답답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볼 때, 그래,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어려울 거야.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은 이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이제 능력의 뭐 성장이 될 거고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이잖아요. 네, 지금 상황이 진짜 안 좋더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보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요즘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런 제가 요즘의 변화들과 좀 나름대로 되게 새로운 경험과 성장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 좀 공유해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제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제가 배우는 것들을 같이 공유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